삼성과는 이병철 회장 때부터 딸에게도 경영을 맡겼는데 이는 전통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이세를 대표하는 인물은 신세계의 이명희 회장으로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신세계를 성장시키며 리틀 이병철로 불립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주신 호텔과 점포 몇 개를 기반으로 신세계를 유통 명가로 만드는 데 성공했죠. 과거 이병철 회장은 신세계백화점에 대해 당시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은 말뿐이고 직영 방식은 전무했으며 진열장을 임대받은 상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했다고 수뢰한 바 있죠. 그래서인지 훗날 이 회장이 백화점을 막내 딸 명희에게 물려줄 때 가족들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정도였죠. 이명희 회장은 그런 신세계백화점을 재개 순위 11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은 막내딸의 경영 능력을 이미 예견하여 딸 명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삼성그룹을 맡겼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죠. 이건희 회장은 동생 이명희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평범하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열정이 유별나게 눈에 띄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삼성과의 3세를 대표하는 인물은 신라호텔의 이부진 대표가 있습니다. 이명희가 리틀 이병철로 불린 것처럼 이부진은 리틀 이건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건희 회장 자녀들 가운데 외모나 성격 모두 아버지를 가장 닮았기에 리틀 이건희라는 별명은 아들 이지용이 아니라 맞다는 이부진의 몫이었죠. 그녀는 경영선도 뛰어나 이건희 회장의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그녀가 이끈 호텔 신라는 면세점 사업과 호텔 사업을 주축으로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합니다. 이에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부진을 아시아에 주목해야 할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한 바 있죠. 여기에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로 얼굴에서 귀티가 난다, 배우가 재벌을 연기하는 비주얼이다라는 평을 듣기도 했죠. 자, 오늘은 삼성가를 대표하는 여성 경영인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명희는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로 태어나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과거 이건희 회장은 막내 여동생 이명희를 장미처럼 잘했다라고 표현했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은 남달랐죠. 이명희 또한 아버지를 가장 따르고 정성을 다해 모셨는데 젊은 시절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먹을 과일을 먼저 맛본 뒤 아버지가 좋아하는 정도의 당도인지 확인하고 들여보낼 정도였죠. 이명희는 한 칼럼에서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호구합니다. 형제들은 아버지를 차갑고 냉정한 경영자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내게는 따뜻하고 인자했던 분이었다. 아버지와 매일같이 통화했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뭐하노였는데 이는 어서오라는 가장 부드러운 말씀이셨다. 그리고 사실 이명희 회장은 오랜 시간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냈는데 이화여대 졸업 후 정재은 회장과 결혼하여 한 남편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고 있었죠. 그러던 1979년 전업주부로 살던 이명희는 신세계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는 37살로 경영 대비는 매우 늦은 셈이었죠. 이때 아버지 이병철은 여자도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의 경영 참여를 여러 차례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병철 회장은 이명희의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에 과거부터 별도로 경영 수업을 시키고 있었죠. 재계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데리고 다니며 경영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특히 골프장에는 항상 이명희를 대동하고 다니면서 현대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재계의 거물 인사들을 만나게 했죠. 훗날 이명희 회장은 이때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신세계그룹이 삼성과에서 분리된 후에도 승승장구하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버지의 메모하는 습관을 배운 이명희는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메모해뒀다가 직원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이명희 메모노트는 직원들 사이에서 교과서를 불릴 정도로 안목이 뛰어나죠. 이처럼 이명희는 신세계 출근 전부터 아버지의 치밀하고 세밀한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있었고 이에 이 회장은 딸의 능력을 높게 사며 신세계 입사를 권유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명희는 신세계 출근 전날 이병철 회장에게 중요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서류에 사인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맡겼으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대신 믿지 못할 사람은 아예 쓰지 말라고 말했었죠. 이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라는 뜻이었는데 훗날 이명희 회장은 아버지가 검증한 사람들에게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합니다. 첫 번째는 구학서 신세계그룹 회장으로 그는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하여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중 이명희 회장의 눈에 띄어 신세계로 자리를 옮기고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명희 회장은 2005년 사부에서 신세계는 내가 사업의 큰 틀을 잡으면 구학서 사장이 실질적인 경영 만침을 제시한다고 밝힌 바 있죠. 두 번째 인물은 허인철 사장으로 허인철 역시 삼성그룹에 입사한 후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이마트 사장에 오릅니다. 허인철 사장은 오너들에게 할 말을 다하는 기가 센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명희 회장은 이런 허인철 사장을 곁에 두고 쓸 만큼 포용력이 넓었다. 믿지 못하면 쓰지 말고 일단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이병철 회장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다. 이명희 회장은 전략이 확정되고 나면 굵직한 결정을 모두 이들에게 맡겼고 사후 보고만 받았습니다. 이들의 선택을 100% 신뢰했으며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죠. 이처럼 이명희 회장의 신뢰를 받은 이들은 이 회장을 도와 신세계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여기서 이명희 회장은 신규 백화점 진출과 명품 브랜드 유치 등 큰 이슈들에 대해서만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맡았었죠. 그리고 현재 신세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이마트는 이명희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는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사망하자 이명희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미국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이명희 회장은 월마트 등 창고형 점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내 최초의 대형마트인 이마트를 오픈하게 된 것이었죠. 이 회장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찾은 미국에서 대형마트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것을 회사에 제안하였고 93년 점포를 연 것이 오늘날 이마트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이마트의 첫 매장인 창동점은 오픈하자마자 3만 명의 손님이 몰리며 많은 인기를 얻었었죠. 여기에 외환위기를 기회로 이용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신세계는 전국 요지의 땅을 사들이었고 이는 이후 이마트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실제 이 회장의 노림수는 적중하여 외환위기로 소비심리는 위축되어 백화점의 수익성은 악화되었지만 저렴한 가격대인 이마트의 매출은 크게 늘었었죠. 그러다 2000년대 초반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가 한국에 진출하며 이마트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월마트는 한국인의 쇼핑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며 결국 한국 철수를 결정합니다. 이때 이명희 회장은 월마트 코리아 지분 전략을 인수했고 월마트가 국내에 보유한 매장을 모두 이마트로 바꾸는 결정으로 큰 화제를 모았었죠. 이와 같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던 이명희 회장이 연예계 일수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 아들 정영진이 배우 고현정과 결혼하고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명희는 결혼과 이혼 관련하여 여러 루머와 함께 무서운 시어머니라는 이미지로 대중에게 인식되었죠. 심지어 아직도 온라인에서는 무서운 시어머니계의 끝판왕으로 취급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이명희 회장은 따뜻한 성품을 지녔는데 부녀간뿐 아니라 남매 간의 우애도 깊었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장남 이명희는 이명희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부친으로부터 눈밖에 났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말을 못하고 있으면 명희는 늘 지갑을 열고 가지고 있던 돈 전부를 나에게 쥐어주었다. 명희는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었고 늘 따뜻한 마음씨로 나를 감싸주었다.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마지막까지 내 편을 들어서 아버지를 설득하려 한 것도 명희였다. 또한 이건희 회장과도 각별한 사이였는데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함께 남산을 산책하고 어깨동무를 할 정도였죠. 여기에 이건희 회장은 집안일에 대해 의견을 묻기 위해 이명희 회장을 자주 집으로 부르기도 했죠. 그녀의 사촌 오빠인 이동희 제일병원 이사장은 어린 시절에는 애교덩어리였고 나이가 들어서는 매사를 깔끔하게 처리해서 누구나 명희를 좋아했다고 기억합니다.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이명희 회장은 이병철의 딸들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펼쳤고 신세계를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신세계가 삼성그룹부터 공식적으로 분리된 것은 97년도로 당시 재계순위 33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3년도에는 11위에 오르며 매우 큰 폭으로 성장했죠. 이명희 회장의 감각은 현재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녀의 감각이 적중한 것은 하남 스타필드입니다. 이명희 회장은 하남 스타필드를 시작할 때 도시인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죠. 그리고 이명희 회장은 이러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다녀옵니다. 1년에 2번 정도 유럽과 뉴욕을 다녀옵니다. 1년 이상 해외에 다녀오지 못하면 패션을 따라가지 못해요. 저는 외국을 갔다 오면 완전히 바뀌어 돌아옵니다. 미국에 가면 건축에 빠지고 미술 감각도 달라져 돌아옵니다. 추구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는 삶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신세계그룹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명희의 신세계가 정유경과 정용진의 신세계에서 과연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하고 있죠. 이부진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 이 때문에 아버지 이건희는 원래 이름이었던 유진이라는 이름을 현재의 부진으로 바꿉니다. 몸이 약했던 어린 소녀는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가 없었고 집에서 책을 많이 읽는 내성적인 소녀로 자라났죠. 그녀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고교 시절 일화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부진의 학교에 TV와 에어컨을 개증하자 학생들은 이부진 덕을 본다면 즐거워했지만 잠시뿐으로 그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부진은 소박하면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내성적인 학생이었죠. 그리고 대학 시절 이부진과 소개팅을 했다는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소개팅 당시 아버지가 뭐 하시냐고 물었는데 이부진은 그냥 작은 사업 하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난 뒤에 뉴스를 보고 그녀가 삼성과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부진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사랑은 각별했다고 전해집니다. 종종 중요한 공개석상에 이부진과 함께 했는데요. 이때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환한 미소를 띠고 등장하는 일이 많았었죠. 2010년 전자 관련 전시회에서는 두 딸의 손을 꼭 잡고 다니면서 이번에 우리 딸들 광고해야겠다. 아직 어리니까 내가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라며 딸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부진은 삼성그룹에 입사하며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삼성복지대단과 삼성전자를 거쳐 2001년 호텔신라 기획부 부장으로 부임하며 호텔신라의 자리를 잡았었죠. 이어서 상무와 전무로 승진했고 2010년 대표이사 사장에 올라 경영을 맡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이부진에게 호텔 경영을 맡긴 뒤 2달 동안 신라호텔에 묵으면서 경영 수업을 시켰었죠. 이때 이건희 회장은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매우 사소한 것까지 챙기면서 일일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부진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호텔을 전면 리모델링하며 의욕 넘치게 일을 시작합니다. 당시 그녀는 호텔과 관련된 공부를 하느라 새벽 3시에 직원에게 업무 메일을 보냈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또한 호텔 경영을 위해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프랑스어까지 3개국어를 완벽하게 익혔었죠.
그러면서도 일처리는 칼 같은데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모 컨설팅 회사의 브리핑이 신통치 않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열내지 않으려고 아침부터 커피도 안 마셨지만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러나 당시 언론에서는 이부진의 경영 능력보다는 외모나 패션 등에 대해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부진 사장은 지인에게 언론이 왜 내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 나는 경영으로 평가받고 싶은데 언론은 나를 가십거리로 다룬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죠. 이때 이부진 사장은 사실상 처음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나 주도했는데 야심작인 신라 스테이를 내놓은 것이었죠. 신라 호텔은 부담스러워하는 고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격대를 낮춘 숙박 브랜드를 만든 것이었죠. 당시 이부진 사장은 가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직접 골랐을 정도로 이 사업에 애착이 많았습니다. 이 신라 스테이는 수영장이나 연회장 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여 10만원대에도 1박이 가능할 정도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후 신라 스테이는 단일 브랜드 최초로 연간 100만 대 게시판 판매를 돌파했고 현재는 호텔 신라의 숙박 사업을 이끄는 중심으로 올라섰죠. 그리고 이부진의 경영 능력은 면세점 사업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2010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인천공항 신라 면세점에 입점시킨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사실 루이비통 그룹은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공항 같은 장소에 매장을 열지 않는다는 까다로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죠. 이에 이부진은 루이비통의 아르노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라이벌 롯데그룹에서는 2010년 루이비통을 입점시키기 위해 아르노 회장을 집무실로 초청합니다. 이때 이부진 사장은 아르노 회장을 공항까지 직접 마중 나가는 등 롯데그룹에 비해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죠. 여기에 이 사장은 아르노 회장의 첫째 딸 델핀 아르노와 모임을 통해 친분을 다지는 데 성공합니다. 이에 델핀 아르노는 이부진의 이탈리아 저택을 초청하여 최고급 와인을 소개한 적도 있죠. 이 상황을 보고 당시 업계에서는 매우 놀랐는데 델핀 아르노는 성격이 매우 까다로워 좀처럼 가까지 않고서는 집으로 초청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델핀이 한국에 올 때에는 이부진의 소개로 리움 미술관을 방문하는 등 꾸준히 관계를 유지합니다. 결국 이부진 사장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세계 최초로 루이비통을 공항 면세점에 입점시킬 수 있었죠. 이처럼 루이비통을 입점시키는 데 성공하자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장은 인력심이 대단하다. 지구는 못 배기고 승부욕이 매우 강하다. 이부진 사장의 역량은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 경쟁에서도 돋보입니다. 당시 15년 만에 서울의 면세점이 추가로 선정되는 사업이었기에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전쟁 같은 경쟁이 펼쳐졌죠. 이부진 또한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호텔 신라는 당시 점유율이 30%를 넘어 독과점 논란이 일어났고 서울 시내에 마땅한 사업 부지도 없다는 문제점이 불거집니다. 이에 이 사장은 현대가인 정몽규 회장의 손을 잡는 엄청난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는 선대로부터 이어진 라이벌 관계인 현대가 손잡은 것으로 엄청난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HDC 신라 면세점은 현대산업개발의 용산부지와 호텔 신라의 면세점 운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신라 면세점은 마땅히 내놓을 곳이 없는 면세점 부지를 현대산업개발은 면세점 운영 노하우를 합작으로 극복한 것이었죠. 그리고 당시 그녀의 현장지휘 리더십이 화제가 됩니다. 2015년 7월 면세점 입찰 프레젠테이션 당시 현장을 찾아 실무진을 격려하고 이렇게 말하며 직원들을 배려합니다. 잘되면 여러분 덕이고 떨어지면 제 탓입니다. 결국 HDC 신라 면세점은 치열한 경쟁 끝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됩니다. 이처럼 이부진 사장이 호텔 신라 성장세는 눈부셨는데 이로 인해 이건 회장은 더욱 그녀를 신임하게 되었죠. 또한 이부진은 재벌가의 맞다리라는 후광 그리고 기티나는 외모로 인해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그녀는 재계에서 손꼽히는 패셔니스타로 브랜드 로고를 드러내거나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우아해 보이는 패션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죠. 그녀가 착용하는 제품은 유명 연예인이 착용한 제품 못지않게 고창 판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부진 사장이 명품만 입는 것은 아닙니다. 도율 장학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는 그녀가 장학생들과 만나는 자리, 이때 그녀가 입은 투피스가 고급스럽고 우아한 의상으로 화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명품으로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이 제품은 1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의 옷이었죠. 그리고 끝내 이혼하고 말았지만 일반 평사원과의 결혼은 대중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었죠. 이부진은 1999년 평사원이었던 이무재와 결혼하여 아들을 얻었으나 기나긴 소송 끝에 최종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부진은 이무재에게 141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갔죠. 그리고 이부진은 아들 앞에서는 평범한 엄마이자 학부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는 카트를 끌며 아들과 함께 쇼핑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시식 코너에 들러 시식을 하고 아들의 응석을 달래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그리고 2015년 호텔 신라 주주총회에 참석한 그녀는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참석하여 주목을 받습니다. 이 사장의 깁스에는 아들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엄마 사랑해라는 메시지가 노출되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죠. 여기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들의 초등학교 행사에 자주 참석합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발표에 참석해서 아들의 첼로 연주에 웃으며 박수를 치고 연주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죠. 발표회가 끝난 뒤에는 담임 선생님과 장시간 면담을 하며 아들의 학교 생활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그녀는 같은 반 학부모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걸어서 길을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이사장은 아들의 1학년과 2학년 발표회 때도 모두 학교를 찾았다. 아들 사랑에 뛰어나다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부진의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대치동의 일반 학원을 다니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집니다. 해외 유학이나 개인 교수를 받은 다른 재벌가와 달리 일반 학원에 보내는 이부진의 소탈한 자녀 교육에 많은 이들은 호감을 드러냈죠. 이외에도 이부진 사장은 대치맘들과의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대치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학부모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었죠. 여기에 오은영 박사의 강연도 직접 찾아갔다는 목격담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녀가 자녀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재벌가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갑질론한 소식이 들려오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진은 좀처럼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많은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4년 신라호텔에서 택시 한 대가 호텔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82세의 고령으로 5천만 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신라호텔의 피해액은 무려 5억 원 수준이었죠. 이부진 사장은 사고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한인규 사장을 불러 지시합니다. 택시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 않고 이번 사고로 충격이 클 것이다. 집을 방문하여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달라. 이에 한 사장은 택시기사의 집을 방문했는데 집은 매우 낡은 빌라의 반지하였고 집에는 몸이 성취하는 택시기사가 누워있었죠. 이부진 사장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모든 사고 피해를 신라호텔에서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택시기사 홍모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었죠. 사고 이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거리에 앉을 생각이 눈앞이 캄캄했다.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고 사죄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 2015년에는 메르스 환자가 제주 신라호텔에 묵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이에 이부진은 곧바로 제주로 가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하고 항공료 금액까지 보상한 후 하루 3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호텔 폐쇄 결정을 내립니다. 2018년도에는 제주도의 폭설로 4일간 비행기가 결항되자 신라스테이는 180명의 고객에게 숙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당시 이사장은 호텔에 전화를 걸어 식사도 무료로 제공하라고 지시했죠. 그리고 호텔 신라 임직원들은 제주도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를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환경을 개선해주는 맛있는 제주 만들기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었죠. 이에 대해 이부진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재능 기부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2020년 10월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부진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이재용 회장의 팔짱을 끼고 부축까지 받았었죠. 이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며 한동안 대외활동을 줄였지만 최근 중책을 맡으며 대외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방문회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각종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이곳은 2008년 설립된 민간합동조직으로 초대 위원장은 신동민 회장, 2대 위원장은 박상구 회장, 그리고 3대 위원장으로 이부진이 선출된 것이었죠. 특히 지난 5월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선 모습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재계와 정계를 대표하는 여성이 나란히 선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에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죠. 그리고 최근 한 드라마로 인해 이부진 사장이 더욱 주목받게 됩니다. 인기 드라마인 눈물의 여왕이 이부진의 스토리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냐는 반응들이 많았었죠. 이부진과 홍혜인은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눈물의 여왕에서는 재벌 여성과 평범한 남자의 결혼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부진도 평사원이었던 이무진을 만나 결혼했는데 당시 언론은 남자 신데렐라 탄생, 드라마 같은 세계의 결혼이라며 대서특필한 바 있죠. 두 번째로 홍혜인이 입고 나온 명품 브랜드가 이부진이 즐겨입는 의상과 같아 화제가 됩니다. 홍혜인은 알렉산더 맥퀸의 블랙 자켓을 입고 나왔는데 이부진 사장 역시 이 브랜드의 옷을 자주 입고 나왔었죠. 또한 홍혜인은 퀸즈 백화점 1조 매출 달성을 위해 명품 브랜드 헤레키나를 백화점에 입점시키려 노력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부진 사장 역시 명품 루이비통을 공항 면세점에 입점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죠. 여기에 홍혜인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데 이부진 역시 많은 미담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이부진 사장은 재계를 넘어 연예계까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종종 오너가의 갑질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삼성과는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삼성과는 이병철 회장 때부터 자녀들의 학업뿐 아니라 인성교육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희 선대회장은 최고 경영자의 덕목으로 경청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겸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지혜를 막론하고 손님이 오면 문 앞까지 나와서 인사하는 게 예의라고 가르치는 등 인성을 매우 중요시했죠. 자, 앞으로 삼성과 여성 경영인들의 행보를 응원하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